예. 예, 오늘은 2023년 3월 9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밤비가 내리면서 또 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봄은 태양의 햇살이 모이는 곳이고, 태양의 햇살이 모이게 되면 땅에 씨앗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전자가 생기고, 전자가 생겨서 거기에 부업하는 그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는 매우 의미가 있고 행복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도 태고사의 재발견 두 번째 강의로서 166번째 강의로서 한국 문명 발달 과정에 태고사의 재발견인 오늘은 가상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상세계를 가졌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다른 그 포유류 동물들도 생각하고 인지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인간은 이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이성작용의 의미에 우리가 갇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일명 영성이나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작용을 우리는 이성작용이라고도 하죠. 이성작용. 그래서 이성작용은 생식작용과 그 다음에 감정작용과 이성작용과 대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성작용은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지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고 단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고로 단어의 언어를 가지고 지각하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가상세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상세계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언어는 단어를 바탕으로 하고, 단어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의미는 상징을 바탕으로 하고, 단어는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태고사를 재발견하는데, 우리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또 한국 문명을 중국 문명과 대비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단어의 의미, 언어의 의미, 가상의 세계에 갇히면서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이,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대체 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을 나눌 수가 있으면 그는 개인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존엄성은 휴머니즘이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보살사상은 휴머니즘이다. 보살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가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셀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는 주지적인 사물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예측하고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고로 인간은 가상의 세계를 만듦으로 인해서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동안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본질로 했던 철학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과의 본질적 요소에서 가지는 학설이 바로 천부인권설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천부인권설. 그런데 인간은 가상의 세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됨으로써 그동안의 자연과의 관계되었던 것과 단절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상세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연과 결별하면서 인간은 드디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인간이 여기에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목적 지향성이 다시 사회적 지향성으로 나아가고, 사회적 지향성이 바로 사회관계망과 관계되고, 사회관계망이 바로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회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바로 목적 지향성, 열정, 균형감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성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집단이 생긴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회 지향성을 나아가게 되고, 사회 지향성이 바로 사람과 인간과 자연과 환경의 관계망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집단 지향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 지향성이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집단 지향성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개념화되고 의미화되고 상징하는 것이 집단 지향성이 목적 지향성이 집단 지향성이 사회의 존망과 인간과 인간을 억압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폭력성과 그러한 압제와 그러한 부당한 지시에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사회학의 발전 과정 속에 바로 조직과 구조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이고 통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의 집단화가 되면은 전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보살사상과 실존주의 사상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휴머니즘 바탕 위에서 구조와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조와 조직은 바로 그러한 집단적 폭력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직무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직무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직무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열거인 것입니다.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 측이고 법무부 장관의 측이고 우리가 동네 이장직인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머리에 다시 되새겨 가지고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중국 문명과 대비해서 한국 문명을 복원하는 또 한국사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태고사와 상고사, 그 다음에 근대사와 현대사, 근대사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점부터 서양으로 말하는 데카르트부터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중세가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근대사라 그러고요. 현대사가 있죠. 그래서 태고사,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를 묶어서 자연과학 세상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고사의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태고사의 재발견, 태고사의 재발견. 요거는 우리 박문호 박사님의 빅히스토리 공부, 빅히스토리 공부. 요거는 자연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태고사의 재발견. 그 다음에 상고사에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 The Lost Continent of Mu, 제임스 처치보드가 쓴 사라진 무제국, 순다대륙 순다환인. 그 다음에 태고사의 재발견. 책이 어디 갔지? 이게 상고사 두 번째, 이거는 천축환인, 천축대륙. 우리 대구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운류사, 요 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더불어서 한국의 구석기,
이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어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태고사의 세발견으로 제가 편지해서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환국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 이 한국사의 종주국으로서 또 장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우리 한국 사회를 열어가는 그런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74,142년 74,142년 1960년 2023년 3월 9일 목요일 한국 문명 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